조태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요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운동 쉬는 날이라 보강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보강 운동을 하는 날 같이 해야 될까요? 보강 운동을 운동하는 날 같이 해야 좋을까요? 그냥 쉬는 날 해야 좋을까요? 주에 매주 4회에서 5회 정도 달리기를 하는데, 쉬는 날은 몸이 무거워서 보강 운동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뛰는 날은 당연히 힘드니 하기 싫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다 싫으신 거죠. 지금 언제든 다 싫으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의 생각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문제는 보강 운동을 언제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상당히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식입니다. 이 휴식을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선택하실 때 운동의 효과를 고려해서 운동하는 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에 제대로 취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동하는 날과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보통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이날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운동을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저걸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많이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해당하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면요, 휴식을 제대로 취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달리기든 혹은 다른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시던지 간에, 내가 그 운동의 계획을 짜고 그걸 했을 때 그 다음에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운동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운동 계획을 잡으실 때, 그때도 다음 날 할 거냐, 하루 정도 쉬고 나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죠.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어떤 패턴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육체적인 노동을 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 전날 달리기나 운동 계획을 잡으실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 계획을 잡으실 때 휴식 기간을 조금 더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사실 우리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우리 몸에 축적해 놓은 에너지를 막 꺼내서 쓰고, 근육을 막 억지로 막 움직이게 하면서, 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파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몸 신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소모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런데 소모를 하고 난 다음에 막 근육도 파열되고 막 근육통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파괴되었던 것들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도 늘어나죠. 굉장히 힘든 훈련 같은 것들을 하나를 끝내셨을 때, 예를 들어서 달리기 같은 경우에 포인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LSD 같은 그런 장기간 달리기, 이런 것들을 끝내시고 나면요, 휴식을 제대로 취해 주셔야 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해 주시게 되면 그때서야 그게 성장을 해서 내가 LSD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에 뭔가 몸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몸이 좀 파괴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제가 달리기를 한 날 보강 운동을 하더라도
달리기의 강도나 보강 운동의 강도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같은 날 이 두 개의 운동을 함께 하더라도 24시간 정도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크게 문제도 되지 않고요. 다음날 가벼운 운동 정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 날 보강 운동을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한 48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해야 몸이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훈련 계획을 짜셔도 되지만 다음 날은 당연히 운동을 쉬는 그런 스케줄을 짜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48시간 안에 업무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48시간 안에 모든 회복을 하기 힘들다면 그때는 운동의 강도를 줄이거나 업무나 기타 활동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달리기를 한 날 다른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힘들고 보강 운동을 추가하면 회복이 더뎌진다라고 판단된다면 푹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대신 보강 운동은 말 그대로 보강 운동이기 때문에요.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로 인한 회복이 100%가 아니더라도 뭐 보강 운동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쉬는 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요, 이렇게 쓰셨어요. 쉬는 날 몸이 무거워서 보강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달리기를 하는 날은 달리기로 힘드니까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이 말은요, 어쨌든 달리기를 하는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모두 보강 운동을 하기 싫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거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날이든 보강 운동을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런 분이 이제 언제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하시면 정말 대답하기가 난감한데,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답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은요, 그냥 저도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인데, 그러면 보강 운동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달리기 하는 날도 힘들어서 못하겠고 달리기를 안 하는 날은 또 하기 싫어서 몸이 무거워서 하기 싫다면 그냥 보강 운동은 지금 하기에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안 받는 타이밍, 혹은 그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에도 뭔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셔가지고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 운동을 하기 힘든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뭔가 보강 운동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일단 싫어도 억지로 하세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리기를 하는 날 달리기 강도를 낮추시고 보강 운동을 하시는 거.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번째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강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남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건 이건 정말 완전히 정신력 싸움이에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어떻게든 잘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내고 코칭을 받는다든지, 돈을 내고 뭔가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함께 한다든지, 뭐 요즘 이제 코호트 러닝이라는 것들도 이제 학습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돈을 내고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동기부여를 내적이든 외적이든 해서 어떻게든 운동을 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적절하게 조율만 잘 하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체력을 조금 남겨두시고 그걸로 보강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의 의도는요, 달리기를 하는 날 뭐 보강 운동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날은 달리기만 하고 달리기를 하지 않는 날 보강 운동을 하는 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은가, 아마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질문이라면 앞서 이야기 드린 휴식과 회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뭐가 좋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 상황,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달리기를 어느 정도 강도를 하시는지, 언제 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스스로 휴식과 회복, 여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